안녕하세요. 영리의 자유여장의 영리입니다. 썸네일 제목처럼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임차를 해서 살면서 전세를 단 한 번도 살지 않고 월세로만 거주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집주인 배불려주기는 싫고 월세에서 매매로 바로 점프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대출 이자가 적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룸형으로 적당한 월세에 살면 전세대출 이자 나가는 정도로만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세에 살다가는 절대로 매매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전세를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전세를 살고 있는 거겠지만 전세는 집주인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를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전세는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월세를 전세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이 전세제도 때문에 더욱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전세자금도 100% 내 현금으로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은행 대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내는 이자로는 은행의 배를 불려주고 내 돈으로 잔금을 치룬 집주인은 자산가치 상승을 이룩하게 되고 전세금이 오른다면 집주인은 추가적인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에 전세로 임차를 해서 살게 된다면 내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이 최소 2년 묶여서 2년 동안의 투자 기회비용을 날리고 전세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착각하지만 그 돈을 돌려받는 2년 또는 4년 뒤에 현금의 실제 가치는 떨어진 채 손해를 보고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때 돈을 돌려받았을 때의 기준이고 요즘에는 돌려받지 못하고 뒤에 임차인을 내가 구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하거나 내 돈 돌려받기가 참 힘들어졌죠. 그렇다면 내 전세금으로 집주인은 어떻게 자산의 상승을 이룩하는지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아파트 매매가가 5억 원인데 전세가가 4억 원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나의 현금 일부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돈이 1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억을 들고 나타난 임차인 덕분에 집주인은 1억으로 이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2년이나 4년 뒤에 1억이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매매가가 오르는 만큼 전세가의 일부도 올랐겠죠? 그렇다면 집주인인 시세차익 1억에 오른 전세금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전세금으로 또 다른 아파트 갭 투자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무이자 대출처럼 활용하여 레버리지로 자산을 늘려가는 동안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임차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격이 되는 것인데 심지어 나는 그 돈을 대출까지 한 것입니다. 그 돈은 나중에 4년 뒤에 이사를 갈 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만 4년간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이미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돌려받는 것도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투자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전세자금이 묶여있게 되면 청약이나 급매와 같은 좋은 매수 기회가 와도 그 돈을 바로 융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계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가 현실에 안주하여 2년 더 살아보자 라며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4년이 흐르게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전세에 살고 돈 모아서 집 사자 라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른 선택을 한 친구들과 자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신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구축에서는 살기가 힘들고 그 가격으로는 신축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기에 좋은 때는 항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비싸서 못 사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결국에는 못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은 무조건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출을 잘 활용해야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수준에 맞게 집을 사고 그 자산을 디딤돌 삼아야만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매매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대출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은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실거주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면 됩니다. 내가 매도를 하기 전까진 실제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살면서 전세를 살지 않고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최대한 줄이고 종잣돈을 모아 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약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계약금 10%는 있어야 하니까 깔고 앉은 보증금이 아까워서 최대한 줄였고 그렇게 해서 저도 첫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구신 분들도 처음에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매매할 상황이 아니라면 잠깐 전세를 살더라도 결국 종잣돈을 모으고 매매 전 단계에서는 월세로 옮긴 후에 모든 현금을 뭉쳐서 내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계속 사고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안 산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번 생에 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종잣돈도 모으고 우선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먼저 매수해야만 다음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올해 부동산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기반으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추가적인 매수를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모두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